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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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자분께서 긴장하셨는지 그 희열님하고 제 이름 얘기하고 재현님 얘기를 이름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럴 수가. 네. 네. 네, 그래서 서운해라. 오늘 세션의 주인공은 사실 두 분, 유희열님, 이재현님 두 분이 함께 해주고 있고요.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제목. 네. 오늘 당신은 이미 팀을 최적화하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제 하게 되었어요. 네, 하게 됐어요. 재현님 많이 떨리시죠? 조금 떨리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 와주셔가지고 너무 네. 감사하기도 하고 좀 네.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컬처팀의 컬처 비즈니스 파트너 천제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열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팀에서 개인과 팀의 변화를 돕고 있는 리더십 코치 유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재현님. 저는 토스에서 서버 디벨로퍼로 일하고 있고 서버 프로덕티비티 챕터의 리드를 맡고 있는 이재연이라고 합니다. 와. 이게 참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인트로로 우리 재현님의 성장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그러려면 당신이 누구신지를 한번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나왔거든요. 이분 오늘 키노트 세션 하신 분인데 혹시 이분이 사진에 있는 이유가 있죠? 제가 이 네. 팀을 최적화하고 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신 아. 분이어가지고 꼭 먼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잠깐 넣어봤어요. 이분 얼굴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인생 그래프를 볼 건데 혹시 잘 보이세요? 디자이너가 아니셔가지고 이렇게 뭐 시선 이거 제가 그린 잘, 거거든요. 신경을 잘 못 쓰신 것 같긴 네. 해요. 그래도 다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렇죠.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개발을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가 되었고요. 시작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해커로 이제 컴퓨터에 조금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게임 한 해킹. 2015년 정도부터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좀 IT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좀 시작하게 된 것 스타트업, 같습니다. 네. 학교 노잼. 네. 학교가 좀 스타트업. 재미가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리고, 그리고 나서 코인 중박 하시고 토스에 입사하셨나요? 맞아요. 네. 19년도 1월에 입사했습니다. 입사하셔서 챕터 리드. 그 해에 바로 됐던 것 바로 같고요. 챕터 리드. 오. 네. 그리고 여기 형성님의 기대 있고 그러다가 코칭을 시작했다 도망을 가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는 맞아요. 우리 리더십 코치가 저희는 그 회사에 있거든요. 실제로 리더분들에게 코치를 해주시는 리더십 코치라는 그 직무가 있고 도망을 다니셨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우리가 뒤에서 한번 네. 대체 어떤 뺀질거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인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위임 분배 책임감에 대한 챕터인데 우리가 오늘 제목이 팀을 최적화하는 거다 보니까 기대와 현실의 거리, 책임감 과잉이 있는데 요거 어떤 사례인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여러분들에게 이 위임이나 이 분배나 책임감이 어떻게 동작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조금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이 형성님이 저에게 이것을 기대하셨던 것 같거든요. 저 혼자서는 아마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할 테니까 아마 주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위임을 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위임이란 게 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쪼개가지고 그냥 시키면 되겠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위임은 아닌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일을 주고도 걱정하게 되고요. 제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맨날 전전긍긍하면서 잘하고 있나? 내가 준 게 맞나?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위임해서 정말 큰 임팩트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기도 하더라고요. 팀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결국 일을 분배를 잘하고 위임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시간이 있으니까 좀 넘어가서 그럼 어떻게 믿음을 쌓아가고 위임을 잘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 여기서는 희열님의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어빌리티, 모티베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뒤로 장표를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네. 저런 그 위임에 대해서 내가 그냥 잘 찢어서 주면 되겠지. 뭐 1번부터 9번 중에 1에서 3은 누구한테 주고 뭐 4에서 6은 누구한테 주고 이런 분들이 항상 코칭 세션을 시작할 때 저는 팀원한테 계속 그 프로젝트 싱크를 하는데 듀데이트를 못 맞춰 와요.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많이 그래서 겪죠. 실제로 그 리더분한테 그러면은 그 팀원분이 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이렇게 돼요. 그냥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어디까지 싱크를 맞춰야 되는지에 대한 그 레벨을 우리가
저렇게 9일 걸리지 않고도 뭐 2일 걸리지 않고도 한 10분만 이렇게 그림을 같이 그려보면은 알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림으로 같이 그려본 거군요. 네. 그래서 음. 어떤 팀원 김토스 씨가 있다고 할 때 그 김토스 씨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프로젝트 해주세요라고 재현님이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네. 그 서비스 개발에 대해서 한 6일 정도 걸리겠지? 이렇게? 그다음에 네, 러프하게. 그다음에 이거 좀 어느 정도까지 개발하면은 타팀한테 자 이제 API 연동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그리고 QA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다음에 릴리즈하는 되게 러프한 그 그림을 그릴 텐데 재현님의 머릿속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연동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에 대한 순서가 있어요. 이것은 전문가들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복되는 이야기였는데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그럼 이거를 위임을 하기 전에 두 분이 만나서 실제로 얼굴을 보고 뭔가 A4 용지에 한번 같이 그려볼까요를 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그려보나요? 네, 그쵸. 그 토스님 그러면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실 건지 한번 그 시간을 써서 그려보실래요? 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 맨 첫 번째로 맞춰봐야 되는 건 이거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중요하죠. 네. 부터 맞춰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순서대로 가시죠 하고 똑같이 그림 그렸어도 재현님은 이거 이틀짜리라고 생각했는데 항상 이런 리더분들이 팀원을 나는 믿으니까 절대로 마이크로 매니징하지 않겠어 하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토스님 됐나요? 그래서 이거 됐나요? 왜 아직 연락이 없어요? 왜 안 됐나요? 됐나요? 언제 되나요? 그때부터 이제 핸들할 수 없거든요. 차오르는 분노를.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버리고 화내느냐 공감대를 하시는 아니면 건지, 네. 30분 만에 화를 내고 다시금 수습을 하느냐. 예, 두 옵션 맞아요, 중에 맞아요. 우리는 30분 만에 화를 낸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해보셨을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다르다는 거를 체감하셨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근데 저는 이것도 그리는 거는 쉬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이 다른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또 은근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완전 네. 중요해요. 완전. 그리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 나는 이틀인데 당신은 왜 9일이죠? 에 그쵸, 대한 그쵸, 것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을지 다음 장표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좋아요. 희열님이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재현님이 나름 이렇게 보여도 저희 회사를 넘어서 투스 안팎으로 굉장히 잘하는 개발자거든요. 그러니까 맞죠. 여기 그해 나왔죠. 딱그 네. 입사하자마자 네. 바로 챕터 리드를 하실 수 있었던 그 전문가인데 이런 개발자 분들의 그 조금 사소하지만 작은 단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뭐가 있을까요? 뭐 단점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좀 걱정이 되네요, 갑자기. 네, 네, 이런 뭐가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단점이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 혹시- 머릿속에 너무 많아서 그런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커뮤니케이션. 네. 자기가 잘하니까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일을 왜 못하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상상하지를 못해요. 본인한테는 너무 쉬운 일이어서.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일을 맡겨놓고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확신이 잘 들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회사 내에서의 믿음, 그러니까 나 이 사람 믿어, 이 사람이 이 일을 잘할 거라는 걸 믿어라는 것에 대해서 그 50년간 연구한 그 박사님들이 있어요. 그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오피스 내에서의 그 신뢰와 배반에는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역량 신뢰, 소통 신뢰, 계약 신뢰가 있어요. 역량 신뢰는 나 이 사람 그 프로젝트를 할 만한 능력이 있어, 실제로 그 스킬이 있어라는 거. 그 다음에 소통 신뢰는 근데 역량은 있지만 이 일이 약간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잘 안 됐을 때 그런 장애물들이 나타났을 때 나한테 그 프로세스를 공유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소통 신뢰. 그다음에 계약 신뢰는 네, 저 그럼 그 프로젝트 해볼게요 라고 했을 때 한다고 한 거를 하는 신뢰가 계약 신뢰거든요. 그래서 그 것들을 구분해서 얘기하면은 팀원들하고 훨씬 더 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해 보신 사례가 있나요? 요거를 아까 그 차트를 그릴 때 맞아요. 타임라인 그릴 때 그럴 때 이렇게 많이 써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개발자니까 그냥 얘기만 하면 될 줄 알고 특히나 이제 개발자의 소프트 스킬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믿음만 줘.
너 잘할 수 있어. 혹은 난 널 믿어. 이런 걸로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화이팅. 네. 맞아요. 개발 화이팅. 되죠? 될 수 있죠? 이런 이제 믿음만 주는 거죠. 네네. 근데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 음. 난 당신이 분명 개발을 잘 해낼 것이라고 믿기는 하는데 음. 그것들이 중간중간 잘 진행되는 것들이 나한테 잘 알려지고 그래서 내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은 그분은 내가 개발을 잘하면 해결될 거라 생각했었는데 개발을 잘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잘 중간중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일이 잘 진행된다는 피드백을 줄 수 있고 결국엔 그의 일을 더 잘 되게 만드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좀 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개발을 잘하는 것보다 저 소통 신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어떤 것들을 더 나에게 신뢰를 줬으면 얘기해 줬으면 명확하게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네. 않으면 개발자 나 너 못 믿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구나라고 너무 크게 좌절하거나 맞아. 혹은 나 개발 꽤 잘하는데 저 사람 나 몰라보는데 뭐 음. 이렇게 맞아요. 다른 맞아요. 생각하게 네.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정이 분배가 이러니까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우리 저 목표인 아까 우리 제목인 최적화해서 위임과 분배를 잘하기 위해서 결국은 믿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까지 다 연결이 되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마이크로 매니징이 되지 않기 위해 팁이 하나 더 있어요. 맞아요. 제가 하나 더 얘기를 있습니다. 해보면 네, 오늘 이렇게 되게 귀중한 레슨들을 돌아가셔서도 일을 잘 하고 싶으실 때 적용하실 거잖아요. 근데 특히 리더 입장에서 이것을 적용할 때 야, 투스 컨퍼런스 갔는데 거기 리더십 코치가 소통 신뢰가 중요하대. 내가 말했지. 빨리빨리 보고 하라고. 중요하다 했잖아. 뭐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안 되고 맞아. 안 되죠. 안 되죠. 팀원의 자율성이 존중되고 있느냐 이 대화에서 계속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것들을 지켜 나갈 수 있게 내가 도와주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시면 조금 더 적용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맞아. 요것도 실제로 팀원들이랑 이 신뢰에 대해서 좀 요걸 좀 잘했으면 좋겠어 얘기를 하고 네. 일정도 어쨌든 근데 관리가 돼야 되긴 하잖아 매니징이. 그럼요. 근데 요거 실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퍼미션을 얻은 것과 얻지 않았을 때 비교를 하면은 재현님 얘기해 주실 게 있으세요? 어떤 거 그리고 느꼈는지? 퍼미션이 뭔지 한번 예시를 예시 들어주시면 들으면 좋을 좋을 것 것 같아요. 네네. 뭐 예를 들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제 뭐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뭐 어떨 계획이고 이런 얘기를 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변화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이제 그걸 바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번 기다렸다가 얘기 한번 해주는 거예요. 혹시 얘기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근데 내 생각 한번 얘기해봐도 되냐라고 얘기하면은 그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다가 들어봐야지라는 상태가 딱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만 하고 한 10초 정도 들어요. 이거 가지고 얘기 시작하면은 수용성이 너무 올라가고요. 그거 하나만 딱 해도 맞아요. 에. 조금 더 방어적인 것들도 많이 내려가기도 해요. 미리 사전 동의를 얻고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더 수용력이 높아지고 에. 보통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쵸, 예. 효율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효율 측면에서 도움이 돼. 네. 저거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예. 네, 허락이라는 게 되게 내가 이걸 해도 되겠니? 뭐 이런 시리어스한 허락이 아니라 내가 조금 이 개발 방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좀 드는데 얘기해봐도 되니? 혹은 정말로 이 사람 무너져 있을 때도 괜찮아 인생 원래 힘든 거야 뭐 이게 아니라 혹시 내가 좀 도와줘도 되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게 허락을 받고 쌓아가는 신뢰들이 굉장히 뭐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더 단단하기도 한 것 같아요. 약간 팀을 최적화하는 것도 있지만 관계나 인생에서도 좀 필요한 팁이 아닐까. 맞아요. 그런 공감합니다.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팀을 최적화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에 다들 뭔가 툴이 있나? 혹은 뭔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뭐 AI, 챗GPT를 활용해서 뭐가 있나? 네네. 막 어떤 이런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이 특별히 있나 네네. 기대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굉장히 문과스러운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렇네요. 재훈님 이런 얘기들을 코치와 함께 하면서 생각보다 이게 어찌 보면 사람의 보이지 않는 감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코치하다 보면. 네. 근데 그게 실제 워킹을 진짜 많이 하고 효율성 측면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제가 변화하기보다도
저는 그냥 그 시간에 뭐 이런 걸 써봐야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부담스럽기도 한데 어떤 때는 근데 누군가와 얘기하고 그가 변화하는 거를 실제로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면은 그때 이게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 감정이 내가 이렇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이제 문과스러운 고민들을 해야 하지만 이게 진짜 했을 때 효과가 좋구나 해서 더 히어링과 코칭을 더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더 좋아요. 많이 얻어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원래 사실은 재현님이 원래부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극한의 효율 저거였어요. 완전 개발자, 완전 였거든요. 근데 이제 챕터 3으로 좀 우리가 빠르게 넘어가서 매니징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그분 코칭 도망과 그 맞아요. 이형석의 기대.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희열님이 네. 한번 매니징업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그 리더십 코칭을 여러 회사에서 했어요. 토스 이외에도. 그런데 변화가 잘 되는 수월하게 되는 조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조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공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건 이렇게 제가 어떤 피코치를 코칭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변화, 약간 공기가 변했다 정도의 변화를 읽어줄 수 있는 상위 매니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변화가 우리 회사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 방향과 정렬이 잘 돼 있느냐 같은 것들을 계속 미세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런 분이 토스에는 아까 보신 그 멋진 사진에 형성님이 계시거든요. 계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저한테 하루 그 재현님이란 분이 계신데 꼭 코칭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구구절절 그런 분이 아닌데 구구절절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부탁하시는데 한번 만나 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그 보통 그 꼬박꼬박 오시거든요. 다른 리더분들이시니까 그냥 IC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잠수를 타셨어요. 어느 날. 정말 토스답다. 그쵸. 맞아요. 그 보통은 하기 싫은 거안 뭐 하는 히얼린 뭐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런 핑계라도 될 텐데 그냥 그 구글 캘린더의 인비가 제 말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맞아요. 뭘까 이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진 도망. 걸까? 뭐 퇴사를 하신 걸까? 뭐 의아한데 그 와중에 또 복도에서 형성님이 요즘 우리 재현님 좀 어때요? 재현님은 코칭 세션에 안 오신 지 좀 됐는데요? 라고 했을 때 형성이 제발 하면서, 희열님이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뭐 이렇게 아. 부탁을 하셨는데 형성님 저는 코칭 룸에 오시면 그때부터는 제가 변화를 만들 수 있지만 그 안 하겠다는 분을 끌어와서요. 그 변화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코치는 피코치의 자율성을 또 존중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근데 어떻게 또 자리에 앉게 됐어요? 원래 그때 퇴사도 사실 생각하고 도망 다닌 거 맞죠?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희 밝힌 적이 별로 한 번도 없던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했기는 했었고 그러니까 도망 다녔지. 그렇죠. 그런데 형성님의 그 애정 저기 네 번째 키워드의 알아주기가 랑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변하기 위해서 계속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혼내기보다는 아마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함께 하고 싶고 저랑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 미래에 또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상상을 저랑 같이 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그 형성님은 그 나를 진짜 믿어주고 내가 진짜 성장하기를 바라는구나라는 감정 그때 엄청 크게 느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형성님만 보고 산다라는 생각으로 토스에서 좀 형성이 여기 계신가요 생각했던 혹시? 안 계시겠죠? 아마 안 계시겠죠? 안타깝네요. 네. 네. 어색한 나중에 꼭 말이었는데. 보라고 해야겠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나를 알아주는 리더 한 사람. 네, 그래서 결국은 퇴사 안 하시고 이 자리까지 와서 그렇죠. 아마 10년 더 네. 다니지 않을까요? 진짜야? 네. 대단한데.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결국 형성님이래요. 재현님이 그런 변화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 많은 분들 앞에서 팀의 최적화와 그런 맞죠. 소프트한 스킬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 네.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하나 알아주는 거. 생각보다 밖에 분들이 토스하면 피도 눈물도 없고, 그쵸. 예, 그냥 네가 알아서 하고. 그쵸. 코칭 잠수 네. 탔으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싫으면 하는 것 같지만. 말고 뭐 아니면 나가고 이렇게 보시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라는 거를 말해도 잘 모르시긴 해요. 예, 안 믿어주시더라고요. 예, 예. 네네. 그런데 형성님이 재현님이 이렇게 변화하시기까지 4년을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맞아요. 진짜 4년. 토스가 9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맞아요. 그래서 매니징업에 대해서는 정말 나를 알아봐준 리더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 다들 지금 우리 리더분이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됐는데라는 생각을 하시지 그럴 수도 않을까라고 있죠. 생각을 그럴 수도 해봅니다. 있죠. 예.